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1월 30일 전 세계 조선업계가 경악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이 긴급 타전한 헤드라인. 한국조선 3사 11월 수주 싹쓸이. 경쟁국 실적 연건.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지금 울산과 거제의 도크는 3년치 일감이 꽉 차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숫자로 된 성적표만 보면 다들 우리가 아주 손쉽게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좋으니 선주들이 알아서 찾아왔겠지 하고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폭죽이 터지기 불과 2주 전, 정확히 336시간 전의 현장은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장이었습니다. 11월 초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울산의 한 조선소 대회의실. 창밖엔 먹구름이 가득했고 회의실 공기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맞은편엔 유럽 최대 선사의 깐깐한 임원들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죠. 그들 앞엔 붉은색 표지에 중국 후동중화 조선소 견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주 측 담당자가 서류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솔직해집시다. 중국은 당신네보다 20%가 쌉니다. 일본은 저금리 대출까지 해준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싸고 금융 지원도 없죠. 우리가 당신들과 계약할 이유가 뭡니까? 반박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LNG선 10척이면 6천억 원 차이. 비즈니스맨이라면 중국을 택하는 게 상식입니다. 우리 측 재무임원의 얼굴은 흑빛이 됐습니다. 그는 영업팀장의 옷소매를 잡고 속삭였습니다. 팀장, 제발 가격 낮춥시다. 빈손으로 나가면 협력업체 줄도 샀나요? 적자라도 일단 도크는 채워야죠.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샴페인을 준비 중이었고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선주 측 담당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가방 손잡이를 잡고 있었죠. 더 할 말 없으면 일어나죠.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협상 결렬 직전. 이 문을 나가면 11월의 잭팟은 물거품이 됩니다. 무거운 침묵 속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침묵하던 영업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가시는 건 좋은데 이 데이터 하나만 보고 가십시오. 이걸 보고도 중국 배를 사시겠다면 제가 비행기 표값까지 물어드리겠습니다. 팀장은 낡은 USB 하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건 가격 할인표가 아니었습니다. 경쟁국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치명적인 숫자들이었죠. 도대체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단 30분 만에 선주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을까요? 전 세계 조선 시장의 판을 뒤집은 그날의 숫자, 전쟁. 지금 공개합니다. 팀장이 건넨 낡은 USB가 노트북 포트에 연결되었습니다. 웅하는 팬 소리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선박 조감도나 수정된 견적서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가 빼곡한 엑셀표 하나가 떴습니다. 선주들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기대했던 가격 할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루한 기술 자료나 보라는 건가 싶어 짜증 섞인 한숨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설명이 시작되자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팀장은 말없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에 붉은색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중국 후동중화 조선소가 건조한 LNG선의 실제 운항 3년차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저희 한국 선박의 10년차 기록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 배인 중국 선박의 효율이 오히려 더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LNG 운반선의 심장, 화물창의 기화율 데이터였습니다. LNG선은 영하 163도의 액체를 싣고 달립니다. 외부의 열을 얼마나 완벽하게 차단하느냐, 이게 기술의 핵심입니다. 만약 단열이 제대로 안 되면 아까운 가스가 공중으로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전문 용어로 보일 오프라고 하죠. 팀장은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며 구체적인 숫자를 들이밀었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배값 20% 할인. 물론 쌉니다. 당장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600억 원을 아끼실 수 있죠. 하지만 이 기화율 데이터를 보십시오. 중국 배는 단열 기술 부족으로 하루에 0.1% 이상의 가스가 자연 증발합니다. 겨우 0.1%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배가 싣고 가는 가스양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루에 수천만 원, 왕복 한 달이면 수억 원이 바다 위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선주님들, 이 배를 20년 동안 운항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운항 5년차가 되는 순간 처음에 아꼈던 배값 600억 원은 증발한 가스비로 다 사라집니다. 나머지 15년은요? 운항할 때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입니다. 배가 아니라 돈을 태우는 소각로를 사시는 셈이죠. 그 순간 회의실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 측 재무 담당자가 황급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계산기 버튼 소리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그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팀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을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숫자로 증명해 보인 순간 도도했던 선주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카드는 이렇게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엔저를 등에 업고 기술의 원조는 일본이라며 버티고 있는 또 다른 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은 일본의 자존심까지 꺾을 수 있을까요? 팀장은 숨 돌릴 틈 없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 상대는 엔저라는 강력한 무기로 틈새를 파고드는 전통의 강호,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영업사원들의 레퍼토리는 수십 년째 똑같습니다. LNG선 기술의 원조는 우리 일본이다. 한국 배는 불안하지만 우리 모스 타입은 절대 안전하다. 그들이 자랑하는 모스 방식. 배 위에 거대한 공 모양의 탱크를 4-5개 얹고 다니는 형태입니다. 확실히 겉보기엔 튼튼해 보입니다. 선주들도 그 안전 마케팅에 넘어가 일본 쪽으로 마음이 기울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안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류회사가 효율을 포기하실 겁니까? 화면에는 두 선박의 단면도가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왼쪽은 둥근 공을 품은 일본 배, 오른쪽은 네모난 화물창이 꽉 들어찬 한국의 멤브레인 배였습니다. 팀장이 주먹을 쥐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네모난 택배 상자 안에 축구공을 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은 안전하게 들어가겠지만 공 주변의 네 귀퉁이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죽은 공간, 데드 스페이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일본 기술의 치명적 한계입니다. 반면 저희 한국의 멤브레인 방식은 다릅니다. 상자 안에 공을 넣는 게 아닙니다. 마치 상자에 물을 채우듯 배의 형태 그대로 가스를 꽉 채웁니다. 이 기술적 차이가 만드는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배를 띄우고 똑같은 기름을 써서 운항하는데 한국 배는 일본 배보다 가스를 40%나 더 싣고 갑니다. 40%입니다. 한번 출항할 때마다 매출이 40%씩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팀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일본이 엔저를 앞세워 배값을 10% 깎아준다고 칩시다. 하지만 운항 1년이면 그 이득은 사라집니다. 나머지 20년 동안은요? 일본 배를 가진 선주는 한국 배를 가진 경쟁사에게 물류비 싸움에서 처참하게 깨지는 겁니다. 선주 측 임원들의 입에서 탄식과 헛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안전 제일주의에 속아 비즈니스의 본질인 이익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팀장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안전한 배를 원하시면 일본으로 가십시오.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승리할 돈 버는 배를 원하시면 저희와 사인하십시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싼 가격도, 일본의 오래된 전통도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데이터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은 선주 측 대표가 천천히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결과는 11월의 수주 실적이 증명합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짜릿한 승리의 순간을 확인하는 일뿐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회의실의 긴장감이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선주 측 대표가 천천히 자신의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는 팀장을 바라보며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도박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러 왔습니다. 종이 위를 달리는 만년필 소리가 그 어떤 교향곡보다 더 감미롭게 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20% 할인 유혹도, 일본의 파격적인 금융 지원도,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데이터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당장의 달콤한 싼 가격표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의 확실한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팀장과 선주가 손을 맞잡는 순간 회의실 밖에서 초조하게 대기하던 팀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계약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봇물이 터지듯 전 세계의 주문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외신들은 앞다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프로젝트 2차 물량 확보, 북미 셰일가스 운송선 수주,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선 계약 체결,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대한민국 조선 3사가 시장에 나온 알짜배기 물량을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 규모만 무려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경쟁국들의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중국 후동중화는 주력인 대형 LNG선 수주전에서 쓴잔을 마셔야 했고, 일본 조선소들은 엔저 특수를 노렸지만 단 한 척의 대형 LNG선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텅 빈 일본의 도크와 3년치 일감으로 꽉 찬 한국의 도크. 이 극명한 대비야말로 지난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갈고 닦아온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진정한 승리의 풍경입니다. 이제 울산과 거제의 밤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야간 잔업을 마친 근로자들이 삼겹살집을 가득 채우고 상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진짜 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영광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잭팟이 터지기까지 그들이 어떤 눈물겨운 시간을 견뎌왔는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유령 도시라 불렸습니다. 이제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 텅 빈 도크를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축제 분위기지만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참혹했던 풍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6년 무렵, 대한민국 조선업에 유례없는 혹한기가 닥쳤던 시절입니다. 당시 거제와 울산의 거리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임대문이었습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조선소 도크가 일감이 없어 텅 비어버렸습니다. 배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시뻘건 녹과 무성한 잡초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정든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른바 말매의 눈물이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유명 컨설팅 업체들은 냉정한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 이제 사양산업이다. 인건비 싼 중국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손을 떼야 한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조선소 부지를 매각해서 아파트나 짓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한국배는 끝났다고 말하던 그 절망적인 시간. 하지만 그 텅 빈 도크를 바보처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삭감되고 동료들이 짐을 싸서 떠나는 와중에도 끝까지 현장에 남았던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쫓아오는 건 껍데기 기술일 뿐, 알맹이인 핵심 기술은 아직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연구실에서 식어버린 믹스커피를 마시며 밤새 도면과 씨름했습니다. 중국이 싼 값으로 물량을 쓸어 담을 때 우리는 더 춥고 더 어려운 기술인 극저온 화물창 기술에 매달렸습니다. 당장은 돈이 안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배 만들 일도 없는데 그깟 기술이 무슨 소용이냐? 주변의 비아냥거림에도 그들은 귀를 닫고 묵묵히 용접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겨울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진짜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 뚝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11월 잭팟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때 전문가들의 말대로 도크를 폐쇄하고 기술자들을 다 내보냈다면 지금 밀려드는 저 10조 원어치의 주문은 고스란히 중국과 일본의 차지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손가락만 빨며 남의 잔치를 구경해야 했을 겁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그 인내의 시간이 이제야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3년치 일감으로 꽉 찬 도크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그들이 온몸으로 지켜낸 자존심의 성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비한 무기는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갈고 닦은 진짜 비장의 무기. 중국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미래의 기술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 시장을 경악시킨 그 압도적인 기술 격차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그 혹독했던 구조조정의 겨울을 견디며 우리 엔지니어들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LNG 운반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규칙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 위에서도 탄소를 펑펑 내뿜는 배는 퇴출당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운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존의 벙커 시유를 떼던 배들은 이제 곧 고철 덩어리가 될 운명입니다. 그들은 당장 친환경 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아주 급하게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과 경쟁국들의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이제 겨우 LNG 화물창 용접 기술을 배우며 우리도 한국을 따라잡았다고 외칠 때 한국은 이미 그 다음 페이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암모니아와 메탄올 추진선입니다.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꿈의 연료라 불리는 암모니아. 하지만 이 녀석은 다루기가 악마처럼 까다롭습니다. 치명적인 독성과 강한 부식성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면 연료 탱크가 부식되어 녹아내리거나 가스가 유출되어 선원들의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엔지니어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한국 조선사들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대형 선박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선주들이 바보라서 한국 배에 웃돈을 얹어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환경 규제 걱정 없이 전 세계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배? 그게 바로 한국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격차입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너희가 현재를 베낄 때 우리는 이미 미래에 가 있다. 이번 11월 수주 싹쓸이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배 몇 척을 더 판 게 아닙니다. 다가올 친환경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완전히 틀어쥐었다는 선언입니다. 경쟁국들이 가격표를 깎으며 싸게 해줄 게라고 호객행위를 할 때 우리는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한국 조선업의 시계는 현재가 아닌 10년 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울산과 거제의 도크에서 만들어지는 건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지구의 바다를 지키는 가장 최첨단의 기술 집약체입니다. 이제 전 세계 바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 엔진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승리 뒤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축제는 즐기되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파도가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최고인데 정작 그 기술을 구현할 손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조선소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아픈 비명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축제의 한가운데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0조 원의 수주 잭팟.
향후 3년치 일감 확보. 모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런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일감은 넘치는데 배 만들 사람이 없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이 마주한 가장 아픈 역설입니다. 지난 불황기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많은 숙련공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배달업으로 건설 현장으로 흩어졌고 다시는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위험하고 힘들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울산과 거제의 협력업체들은 웃돈을 주고라도 사람을 구하려 하지만 젊은 청년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소중한 인력입니다. 하지만 LNG선이나 암모니아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다릅니다. 단순 노동력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용접 불꽃과 씨름해온 마스터들의 섬세한 감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약속한 날짜에 배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납기 준수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거 봐라. 한국은 이제 사람도 없어서 배도 제때 못 만든다. 이렇게 선전하며 다시 선주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생산 전쟁에서는 아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수주 대박이 기업만의 배 불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낙수 효과가 현장의 말단 작업자에게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떠나간 숙련공들이 다시 돌아오고 청년들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게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은 세계 1등인데 대우는 1등이 아니라면 이 호황은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없으면 기술도 없습니다. 결국 배를 만드는 건 로봇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월의 기적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가슴에 새겨야 할까요? 다시 울산의 밤입니다. 치열했던 협상은 끝났고 승전보는 전 세계로 울려 퍼졌습니다. 유럽 선주들과의 담판을 짓고 돌아온 팀장은 다시 익숙한 회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야들을 내려다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와 어둠을 가르는 용접 불꽃. 한때는 멈춰버릴 뻔했던 저 거대한 심장 박동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벅차게 들려옵니다. 11월의 수주 싹쓸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을 따돌린 쾌거.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자부심을 느껴야 할 것은 단순히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돈으로 기술을 사려 했던 중국도,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던 일본도 결국 흉내낼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미련하게 버텨낸 시간. 수천 번의 실패 데이터가 쌓여 만들어진 단단한 굳은 살. 그것은 도둑질한 도면 몇 장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대한민국 조선업만의 진짜 저력입니다. 이제 곧 저 도크에서 만들어진 배들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게 될 겁니다. 그 배의 뱃머리에는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목적지까지 항해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국뽕이나 자화자찬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수만 명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에게 보내는 작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K조선은 또 한 번 증명해냈습니다. 기술이 곧 국격인 시대, 대한민국의 엔진은 아직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캡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